자, 이번 시간은 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외심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일단 내심을 공부하기 전에는 먼저 접선과 접점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렇게 하나의 원이 있는데 이 하나의 원과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원과 직선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딱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자, 이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하는 선이다 해서 접선이 되고 이때 요 만나는 한 점 있죠. 만나는 한 점을 바로 뭐라고 한다? 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반드시 접선이 나오면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접선이 나오면 중심과 접점까지를 연결하면 이 반지름 R이 되겠죠. 그죠? 반지름이 되고 반드시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이 선부는 바로 접선과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접선이 나오면 접점과 연결하고 직각 표시를 한다는 거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안에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네요. 그죠? 원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원이 이 각 변하고 다 접합니다. 접해. 어떻게 보면 이 원에 대해서 선분 AB도 접선이 되고 그럼 여기에 접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맞습니까? 또 선분 BC도 접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접점이 하나 생기겠네요. 또 선분 CA도 어떻게 된다? 접선이 된다. 그럼 여기가 뭐다? 한 점에서 만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접점과 연결하고 직각 표시. 접점과 연결하고 직각 표시. 접점과 연결하고 직각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이 원이 바로 무슨 원이 된다? 내접원입니다. 내접원. 그때 이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뭐다? 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내접이란 이 원이 삼각형 ABC의 세 변에 모두 접하죠. 즉, 한 점에서 각각 만나죠. 그죠? 이럴 때 원 I는 삼각형 ABC에 내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 원을 뭐라고 한다? 내접원이 되고 이때 이 내접원의 중심을 바로 뭐라고 한다? 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외심은 바뀌다 그래서 아웃을 써서 오라고 그 외접원의 중심을 오로 많이 표현하고 내심은 이너라고 해서 그죠? 바로 I라고 많이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심과 외심을 우리가 이제 다 배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심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접점이 생기면 반드시 접점과 뭐 한다? 수직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점과 수직 표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이 점 A와 A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들 접점과 연결했으니까 반드시 직각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또 직각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은 뭡니까? 바로 네 저번의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겠죠. 또 어때요? 요 선
AI는 공통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됩니까? 합동이 되겠죠. 무슨 합동이 될까요? 바로 빗변 R. 맞죠? sorry, 미안합니다. 직각, right angle 또는 rectangle 해도 됩니다. R. 빗변 H. 그 다음에 반지름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는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요 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맞나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도 어떨까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떨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 돼버리면 어떤 점에서 이 원의 밖에서 접선을 두 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원의 밖에서는 접선을 두 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접선의 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정의를 하겠는데 바로 이 내심의 정의는 뭐냐 하면 요 각 있죠. 이 삼각형에는 각이 세 개 있잖아요. 이 각을 뭐 한다? 2등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의 정의가 뭐냐 하면 내심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삼각형 세 내각의 바로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놔야 되겠죠. 됐나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각의 이등분선 작도하는 거 기억나나요? 물론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배웠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각이 있으면 그죠? 맞죠? 각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일단 각의 꼭지점에서 컴파스를 돌린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 만나는 점에서 다시 컴파스 한번 돌리고 또 이쪽에서도 다시 컴파스를 한번 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점과 각의 꼭지점과 여기 교점하고 연결을 딱 하는 순간 맞습니까? 하는 순간 요각과 요각이 어떻게 된다? 이등분이 되죠. 그리고 요소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각의 이등분선이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각을 이등분하고 이쪽에서도 각을 이등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각을 이등분하면 바로 이렇게 I와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각을 이등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요각과 요각이 같고 요각과 요각이 같은 거예요. 그때 만나는 점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내심이 되는 겁니다. 자,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비교도 하겠지만 외심은 뭐였나요?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내심은 바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잠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내심의 성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즉 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 즉 여기서 AI, 여기서 BI, 여기서 CI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증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삼각형이 내심에서 세 변의 이등을 그리는 같겠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각을 이등분 했잖아요. 각을 이등분하면 자 여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각 A를 각 A에서 바로 이등분을 하잖아요. 이등분하면 이렇게 선이 나가죠, 그죠? 여기 바로 각 A의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리고 각 B의 이등분선을 해보면 작도를 해봤다면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되나요?
자, 그러면 사실 두 개만 연결하면 거점이 생기죠. 사실 여기서는 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외심에서도 그랬듯이 우리가 직선 두 개가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 점이 바로 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반드시 C에서 한다면 반드시 이 각의 이등분선은 I를 지나야 된다, 안 지나야 된다? I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I를 지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도를 잘못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이 되는 거죠. 각의 이등분. 이 A를 각을 이등분, X로 표현했네요. B를 각을 이등분했죠. 또 C를 각을 이등분했죠. 그 각의 이등분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내심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각을 이등분했을 때, 자 봅시다. 이름 자 조금 깨끗하게 할게요. 잘 봐요. 자, 예를 들어서 각을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그죠? 각이 이렇게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하나 있겠죠, 그죠? 각의 이등분선이 하나 존재한다면 여기 각을 이등분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떤 한 점에서 맞죠? 각각의 변에 각의 변에 뭐를 내리면 각의 변에 수순의 발을 내리면 각의 변에 각각 뭐를 내리면 수순의 발을 내리면 맞습니까? 이 길이는 같아지죠. 배웠죠. 이 길이는 같아진다 그랬죠. 왜? 각을 이등분 했는 거고 수직이 되잖아요. 그죠? 수직이 되면 각이 90도 똑같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뭡니까? 요 놈이 공통변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의 공통변. 그리고 각이 똑같으니까 바로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다. 따라서 뭐가 성립한다?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심에서 각각의 뭔가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잖아요, 그죠? 요 A를 이등분하는 선이니까 각의 변을 각각 수순을 그으면 맞죠? 수직이 되잖아요, 그죠? 요 점이 바로 접점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점까지 길이가 다 어떻게 되나요? 같겠죠. 왜냐? 요거 두 개가 합동이잖아요. 요거 두 개, 요놈 합동이니까 길이가 같겠죠? 또 이거 두 개도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길이가 같겠죠? 또 이거 두 개도 합동이죠? 따라서 요 세 개가 길이가 같죠? 즉 ID와 IE와 IF가 길이가 같겠죠? 그놈이 바로 뭡니까? 이 네저번에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요 삼각형 두 개에서 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두 개가 R 맞죠? R, H, A가 되어서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죠. 그리고 또 이쪽 삼각형에서도 합동이 되니까 똑같죠. 따라서 ID와 IE와 IF가 길이가 같아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네제곱의 반지름이 되겠죠. 즉,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서 컴파스를 찍고 원을 그리면 바로 네제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참고 보시면 IAD와 IAF가 합동이죠. 두 번째는 IBD와 IBE가 또 합동이죠. 그 다음에 ICE와 ICF가 각각 합동이죠. 되나요? 외심하고 다르죠. 외심은 이 길이가 같아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동이고 이 두 개가 합동이고 이 두 개가 합동이었는데 내심은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바로 뭐가 된다? 합동이 되죠.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 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나는 이 두 개가 합동이었고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이 두 개가 바로 직각이 되니까 조금 지금부터 헷갈릴 겁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합동이 된다. 되겠죠? 자, 이때 내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내심의 위치는. 내심은 항상 삼각형 안에만 존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둔각삼각형이라고 해도 둔각삼각형이라 해도 이 원 안에 존재하려면 이 삼각형 안에 다 모두 접하려면 요런 다시 좀 그림이 안 이쁘네요. 만약에 둔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런 둔각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둔각삼각형. 그러면 원을 그리려면 여기 내접하는 원을 그리려면 바로 요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하는 원, 이렇게 접하는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 내심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한다? 삼각형의 내심은 반드시 삼각형 어디에 존재한다? 내부에 존재하죠. 그러나 외심은 다르죠. 외심은 어땠나요? 예각일 때는 내부, 직각일 때는 빗변의 중점, 둔각일 때는 외부에 존재했죠. 그런 것이 좀 다릅니다. 알겠죠? 그런 차이점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번, 2번을 다시 한번 밑에 가서 그림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자, 이 각 A의 이등분선. 자, 같이 읽어 분석합시다. 각 A와 각 B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죠. 요 각 A의 이등분. 맞죠? 각 A의 이등분. 또 각 B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가 I라고 하고, 됐나요? 그럼 I에서 각각 AB와 BC와 CD의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 수선의 발을 바로 DEF라고 하면 우리 아까 전에 했지만 IAD와 IAF에서 맞죠? 직각이 맞죠? 직각이 되죠, 그죠? 직각 맞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R이 되겠네, R. 그리고 AI는 뭡니까? 공통이죠. AI는 공통인데 얘가 바로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빗변이 되겠죠. 빗변. 그리고 이 각을 2등분했으니까 바로 A가 되어서 이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ID와 IF, 요 ID와 IF는 길이가 같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쪽 삼각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삼각형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비교하면 직각이 되죠. R 맞습니까? 그리고 BI는 뭡니까? 공통이 되죠. 그리고 요각과 요각이 이등분을 했으니까 똑같이 RHA 합동이 되죠. 따라서 ID와 또 뭐가 같아지나요? ID와 IE가 같아지겠죠. ID와 IE가 같아진다. 따라서 이 두 개에 의해서 ID가 IF와 같고 ID가 IE하고 같죠. 따라서 이 세 개, 바로 ID와 IE와 IF는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 내심에서 각각의 요 IE와 ID와 IF가 바로 각 변의 수순의 발이 되는 거죠. 따라서 I에서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하다? 다 똑같다.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한편 자, 우리 증명을 할 때 여기 한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편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위에 있는 증명과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증명이 하나 끝났고, 새로운 또 뭐 어떤 증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한편, 이쪽 삼각형을 잘 보세요. ICE와 ICF 이쪽 두 개의 삼각형을 보면 지금 이놈하고 어때요?
길이가 지금 같다고 증명을 해놨죠. 그죠? 그리고 IC가 뭡니까? 공통이죠. IC가 공통이죠. IC는 공통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 되죠. 여기도 직각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두 개는 합동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합동이 되므로 요 각도 뭐하다? 같겠죠. 따라서 각 C를 이등분한 선은 어디에서? I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각을 이등분선 해보면 하나의 점, 내심에서 다 만나야 되죠. 따라서 이것을 작도할 때 굳이 세 번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내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심을 찾기 위해서는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만 찾아도 되겠죠. 세 개 다를 할 필요 없고 한 번, 두 번 하면 여기가 i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각에서 이등분선 한 선은 반드시 이 i를 지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걸 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점 i는 각 C의 이등분선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 i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심을 구하거나 내심을 구할 때 굳이 세 군데에서 다 작도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두 개만 작도하면 되죠. 그죠? 외심은 두 변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고 내심은 두 각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나머지 한 변이나 한 각에서는 그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살짝만 올라가서 자, 삼각형의 바로 내심의 성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이 내심에서 어디까지 각각의 변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그 거리가 바로 뭐가 되죠? 네 점원의 반지름이 되고 요렇게 합동, 요렇게 합동, 요렇게 합동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삼각형의 내심은 외심과 다르게 항상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참고를 잘 보시면, 자, 이 참고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많이 적용이 되니까 반드시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위치가 있는데, 일단 외심은 뭡니까? 외심은 변을 뭐 하는 거? 수직 이등분하는 거의 교점이겠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내심은 뭔가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등변 삼각형은요.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위에 이 각이 바로 뭡니까? 꼭지각이죠. 꼭지각. 이게 꼭지각이 되고 꼭지각이죠. 이 밑에 두 각을 밑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기억납니까? 꼭지각을 뭐하면? 꼭지각을 2등분하면 맞죠? 보세요. 꼭지각을 2등분하면 맞죠? 어떻게 됩니까?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꼭지각을 2등분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각의 2등분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각의 2등분선. 맞습니까? 근데 변을 수직 이등분한 것도 되겠죠. 변을 수직 이등분한 것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꼭지각, 이 각을 이등분선은 바로 변을 우리가 각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바로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요 수만 하나 본다면 이 선상에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내심이 존재해야 되죠. 그죠?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내심이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변을 수직 이등분했으니까 이 선상에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외심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은 누구와 연관이 되나요? 바로 내심과 연관이 되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외심과 연관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이하게 이 이등변삼각형은 이 꼭지각을 이등분선한 즉 각을 이등분선한 것이 변을 수직 이등분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선 자체는 각의 이등분선도 되고 변을 수직 이등분선도 되기 때문에 이 선상 위에 누가 외심과 내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 맞겠죠? 그런데 정삼각형은 보세요. 정삼각형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이 세 변이 다 똑같으니까 요 놈을 꼭지각으로 보고 요 두 개를 밑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자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럼 이 선상 위에 이 정삼각형을 잠시 이등변으로 본다면 이 선상 위에 뭐가 존재해야 되나요? 내심과 외심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놈을 꼭지각으로 보고 이 두 개를 밑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선상 위에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내심이 존재하고 외심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놈을 꼭지각으로 본다면 이놈이 밑변이 되니까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선상 위에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내심과 외심이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요 만나는 점이 바로 무엇이자 내심이자 외심이 됩니다.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뭐하다? 일치합니다. 또한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무게중심이라고 배우는데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다 일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삼각형은 이 세 점을 지나는 내심을 이렇게 네 점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죠? 그럼 이게 내심이 되고 또 요 꼭지점을 각각 지나는 맞죠? 꼭지점을 각각 지나는 뭐를 그리면 외접원을 그리면 그죠? 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점이 바로 내심이면서 외심이면서 나중에 무게중심까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하고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이 꼭지각의 이등변 선상 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내심은 다른 말로 네저번의 중심이 되죠. 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죠. 그리고 또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정의가 되고 세 변에 이르는 거리,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바로 네저번의 반지름이 되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내심의 성질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에서 반직선 PT는 원호의 접선입니다. 자, 접선이 나오고 T가 접점이 나왔죠. 볼 것도 없습니다. 중심에서 연결하면 뭘 표시해야 된다? 직각 표시, 바로 습관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때 얘가 50도일 때 이 각 OPT는 몇 도가 된다? 40도가 된다는 거. 맞죠? 이 직각 표시를 안 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접선이 나왔다. 접점이 있죠.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바로 OT와 이 접선. 맞죠? 이 반지름과 이 접선은 뭐다? 90도다.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외심에서도 했지만, 그죠? 외심에도 했지만, 내심에서도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이 그림을 보고 내심인지 외심인지 찾아내라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자, 기억은 보니까 뭡니까? 각 변의 수직이 등분이죠. 각 변의 수직이 등분이죠. 그죠? 각 변의 수직이 등분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외심의 정의가 되겠죠. 그죠? 외심의 정의. 자, 이번에는 각이 어때요? 각을 이등분했죠.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말이겠죠. 각의 이등분선의 거점이니까 바로 내심에 바로 뭐가 된다? 정의가 되겠죠. 따라서 이놈은 답이네요. 자, 그럼 뒤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죠. 그럼 각각 여기 이등변이 되죠. 그러면 원을 그린다면 이렇게 반지름이 되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외심의 성질이 되겠죠. 그죠? 외심의 성질. 그 다음에 얘는 변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얘는 바로 내심의 바로 뭐가 된다? 성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때 i가 내심이 돼요. 내심. 내심일 때 x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정의나 성질로 푼다고 했습니다. 자, 내심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 수선이 발을 끄었죠. 그죠? 그럼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바로 뭐야? 같아야 되겠죠. 알짜리 이해됩니까? 바로 내심의 성질이죠. 그죠?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따라서 x는 몇 cm다? 4cm가 되어서 이렇게 운을 하나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자, 내심의 정의로 풀면 되겠나요? 내심의 정의. 왜? 각을 이등분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i죠. 내심이니까 이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똑같이 26도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32도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되겠나요? 자, 그리고는 3번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이 내심이니까 이거 몇 도겠어요? 25도가 되겠죠. 이 x를 구하려면 이렇게 각이 똑같잖아요. 맞죠? 내심이니까. 그럼 이게 x면 이 각도 x가 되죠. 그럼 IBC는 삼각형이니까 이 세 각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80도가 돼야 되죠. 125도와 25도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150도가 되죠. 따라서 x는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내심의 정의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로 풀 것인지 성질로 풀 것인지를 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